우하하 반갑습니다. 에이더스의 탐문 해결사 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지? 안녕하세요. 어라? 뭔가 마이크가 느리다? 기분 탓인가? 어라? 뭐지? 이 묘하게 이 레이턴시가 많은 이 느낌 뭐지? 뭐지? 아닌가?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 보다. 기분 탓인가 봐요. 반갑습니다. 습도 탓?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야.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미묘한 레이턴시가 느껴진다. 한번 껐다켜야겠구만. 네,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자, 교수님 보고 싶었어요. 교수라뇨? 저는 한낱 범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앞에서 저는 진짜 한낱 범부이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죠. 오늘도 약이 아니죠. 무려 2주 만에 돌아온 탐문 수요조사 벌써 또 4화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지금 올리고 있는 애들 있구나. 방송 시작해가지고. 야, 실시간 갱신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조금 요번에 생각이 많아진 게 뭐냐면, 지난번 회차 3화 때가 그거였잖아요. 나를 미치게 만드는 못 참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의 차밍 포인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지각생 포함해서 한 36개 정도였는데, 오늘은 고봉밥으로 9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어라? 다들 할 말이 너무 많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봉밥으로도 9개가 있는 거 보니까 고봉밥으로만 9개가 있으니까 이제 진짜 할 말 많았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이 정도까지였을까. 그러니까. 그런데 서사를 얘기하는 거라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회차 때는 그냥 간단하게 저는 뭐 흑발이 미칩니다. 저는 눈가점이 미칩니다. 아니면 뭐 기타 뭐 그렇게 뭐랄까 의견 하나? 서론, 본론, 이제 결론 이런 거 없이 그냥 본론만 딱 얘기하고 간 사람이 많았는데, 이건요 뭐랄까 드디어 제가 참고 참았던 저만의 망상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군요. 이런 자리를 열어준 탐문 해결사께 너무 감사를 드려옵니다. 이런 느낌도 되게 많아요. 사실 95%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랄까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콘텐츠 제작자를 기다려왔다우. 약간 주관식 질문과 서술형 질문 차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죠.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대답이 좀 뭐랄까 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의견도 다양하지만 보통은 내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서술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각자 다른 느낌으로 서술을 많이 했어요. 캐릭터가 겹치는 게 아니라 이런 서사를 갖고 있는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이 캐릭터가 이런 서사를 가지고 있어 좋아합니다 또 있었고 막 그래요. 일단 저랑 겹치는 분도 계셨고요, 생각보다 안 겹치고요. 그런 것도 있네요. 왜 너만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걸 듣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저 오늘 많이는 못합니다. 오늘 또 지난 회차 때와는 다르게 저거 뭐냐 또네
지난 회차 때는 2명만 방송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루루랑 겹친 사람 있으면 진짜 뽀뽀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가 안 읽었습니다. 제대로는 안 읽었어요. 딱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아직 방송 시작한 지 8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보내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잠깐 또 우리 간단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게 제가 요번에 드디어 기존에 먹던 프로틴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해외 배송을 시켜가지고 또 마이프로틴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맛이 달라졌어요. 제가 먹던 게 대용량을 사서 꽤나 오래 먹었는데 그 아이스 라떼 맛이 사라졌더라고요. 단종됐어요.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 마이프로틴 그 흑당 버블티 맛을 한번 사봤습니다. 나쁘지 않더라고. 아까 방금 먹어봤는데 꽤나 나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ot bad. It's good. 맛있겠어요. 의외인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흑당 버블티인데 약간 아이스티의 그 약간의 상큼한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복숭아 티 아니야? 피치 아이스티 아니야? 하면서 딱 먹어봤는데 피치 향이 가미된 그런 버블티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손민수 하실 분들은 지금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또 그 광복절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쿠폰 번호 815위크 치면은 한 36%에서 40% 정도 세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해외 배송이라 그만큼 다시 또 냅니다. 어차피 또 냅니다. 네, 세관 비용 또 냅니다. 그래서 그냥 세관 비용 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는 그랬다. 오늘 또 맛있게 대흉근, 저의 이제 흉성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네, 거기를 맛있게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최대한 불미스럽지 않게 표현하자면 상당히 펌핑이 잘 돼 있다. 빵빵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펌핑. 불미스럽지 않게 최대한 순화해서 아름답게. 앤디와 프랑크 펌핑 좀 되셨나요? 저는 제 왼쪽 오른쪽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썰 들어보면 여성분들은 좀 이름을 많이 붙이셨는데 저는 붙이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우와,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 왼쪽과 오른쪽에 뭐 예를 들어 뭐 앤디, 우디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면은 큰일 나.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냐고요? 나도 이미지 관리 좀 하자. 나도 그런 쪽이라도 제발 이미지 관리 좀 해보자, 얘들아. 그래, 뭐 나한테 뭐 헬창 이미지, 관장님 이미지 생기는 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PT쌤 이미지까지 괜찮아. 근데 자기 이름에 자기 근육에다가 이름 붙여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진 않아요. 철수와 민수 추천합니다. 가자 철수. Let's go 민수. 이게 뭐야 이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6시 12분이니까 본격적으로 콘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요.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자, 빔 프로젝트 내려주세요. 자,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주 만에 돌아온 선우연의 탐문 수요조사 4화! 이번 주제 뭐였죠? 제발 우리의 다음 서사 좀 제발 공개해주세요. 외전으로도 주세요. DLC로도 주세요. 하게 만드는 서사를 가진 서브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써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써주신 게 아니라요. 많이 써주셨어요, 그냥. 네. 참여 인원 자체는 적은데요. 실시간 12명 정도인데, 어, 예. 일단, 어, 네.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고목 멈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오. 그럴 수 있죠. 교수님 글씨가 너무 큰데요. 여러분들은 모바일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의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좀 불편하군요. 문단 구분은 좀 해주지 그랬니? 안녕하세요. 씹덕이에요. 탐문 수요조사가 벌써 4회 차례네요. 이 루루는 너무 기뻐 지금 당장이라도 풍물 회오리를 돌리면서 본론을 말하겠습니다. 이 루루가 제발 좀 살아 돌아와라 하는 걔는 하얀 고양이 프로젝트라는 찐망겜의 오버드라이의 살림이라는 K입니다. 아, 게임은 들어본 것 같다고요? 네, 맞아요. 그 겁도 없이 닌텐도 엮고선 그 장르. 맞아요. 오버드라이는 오버드라이브가 아니라 오버드라이야? 오버드라이는 이벤트명인데 제 최애가 태어나고 제 최애로 돈 필요한 때에 제 돈을 아주 빨아간 이벤트입니다. 역시 살림은 제 최애의 조력자이자 어른캐로 저희가 반항하거나 혹자 자책하고 혼자 또 피해망상하면 피해망상입니다. 피의망상이야? 혼자 또 피해망상하면 그걸 또 잡아주고 넌 히어로라면서 정신 똑띠 차리게 해주는 진짜 잘생긴 남캐입니다. 근데 어쩌다 이런 잘생긴 캐가 갑자기 좀 외주으로서 좀 살아 돌아와라에 언급됐냐고요. 그러게요. 저도 노시대 콧나 꼬라지니 났단다요. 네요. 예, 분명 얘가 짭짜신 그 애니 나오는 건 그 자주 그 갑자기 생긴 뭐 인격? 인성? 내가 아닌 존재 그거에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분명 목줄 채우고 강형욱 강사님 강형욱 강사님처럼 잘했는데 갑자기 얘가 마지막에 흐훗 사실 넌 내 계획 중 그거다 하면서 뒤통수를 뭐 나무 판자 가이는 그 짤처럼 후리더라고요. 네. 오케이 거기까지는 뭐 늘 당해와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악역을 연기하더라고요. 잘생겨서 봐줬습니다. 아 근데 싸우고 이겼는데 이것도 연기라는 떡밥을 아닌 떡밥을 남겨주고 뭔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 같은 오버로드의 딴 주인공이라 나오는 이벤트에서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 마냥 뭣도 없더라고요. 아, 전 머리 노란 것. 근데 진짜 머리 노란색 맞아.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 참 이 게임 왜 아직까지 하고 있냐는 생각이 좀 다시금 드네요. 네, 그동안 쌓아두던 티끌의 산을 해소해야 되네요. 이제 갈게요. 지금 버티바 콜라보에서 보상 달거든요. 그거 얻어요. 늘 응원할게요. 에이드스 탐문 해결사 사랑하고 화이팅해요. 야, 이 글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 사람은 너가 유일하긴 해. 하얀 고양이 프로젝트. 일단 근데 제발 DLC 나와줘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난 이런 이 생각을 한 거 아니었어. 난 뭐였냐면은 진짜 더 이상 볼 수 없어야 되는데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요. 이거는 게임사 잘못이기 때문에
저거는 문제가 있다. 자, 다음 거입니다. 야, 야,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웹소설 오타쿠이기 때문에 요즘 또 괴담 출근이나 그런 그 웹소설 또 유행하고 있죠. 웹소설 오타쿠이기 때문에 뒤에 나올 모든 내용은 웹소설, 그 중에서도 로판, 판타지, 현대 판타지 기준임을 밝힙니다. 1. 개쩌는 서사를 갖고 있는데 짧게만 넘어가는 캐릭터. 예를 들어 여주인공의 부모님이 세기의 로맨스를 찍었는데 언급만 하고 넘어간다던가, 주인공 친구가 판타지 소설 하나 뚝딱의 설정을 갖고 있다던가, 엑스트라가 알고 보니 빙의자인데 별 설명 없이 넘어간다던가, 저는 그런 것에 미칩니다. 아, 이건 좀 약간 떡밥이죠. 어. 그러니까 공식에서 줘야 되는데 일부러 안 준 경우가 있어요. 어. 특히나 빙의자인데 별 설명 없이 넘어간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뭔 효과냐면은 이렇게 해놓고서 에? 뭐야? 하고 있다가 나중 가서 잊혀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아 그때 걔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 그다음 설정상의 원작. 작중에서는 매번 원작이라고 부르는 그거. 서사. 서브 캐릭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왜 원작을 주인공만 알고 있는 건데 나에게도 외전으로 보여줘라가 됩니다. 아,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게임 속으로 들어간 경우, 혹은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경우. 어, 이 세계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네요. 스토리상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상관없이 저는 한 작품에서 두 소설을 읽고 싶습니다. 예, 저의 욕심이 맞습니다. 네, 당신의 욕심이 맞습니다. 맞아요. 무엇을 더 말하리? 한 작품에서 두 소설을 읽고 싶습니다. 예. 원작에 나오는 설정이라 하고 해놓고 몇 화 어떤 에피소드에 어떻게 나온지는 설명해 주다는 극악무도함 아님. 그쵸. 또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좀 설명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판타지 게임 속 여주인공 악역으로 뭐 전생한 경우 뭐 여기는 내가 플레이하던 게임 속 세상이잖아 이렇게 해놓고서 그 지식을 게임 그러니까 그 주인공만 알아요. 나머지들은 몰라. 근데 우리도 알면 좋잖아. 이 게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얘가 일로 빨려 들어갔고 얼마나 광적으로 좋아했고 나도 궁금하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또 애니메이션 제작자 입장 혹은 또 그 스토리 작가 입장으로서 보면은 진짜 필요 없거든요. 이것까지 하면은 진짜 머리 터지죠. 그죠? 차라리 나중에 가가지고 그 게임 관련돼서 외전을 나오는 게 낫지. 예. 정말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애니를 보면서 동시에 읽고 원한다? 이건 진짜 욕심이 맞긴 합니다. 이 욕심쟁이야. 그런 거예요. 또 얘기를 하자면 그거 있잖아. 쿠로코의 농구 시작할 때 데이코 주갖고 바스커트보르부 거기에는 기적의 세대라고 불리는 6명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중학교 때의 그 일상도 보여주면 그 중학교 때의 쿠로코와 그 친구들을 보여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애니메이션 만들어 주세요. 와 같습니다. 그죠? 다음 선대 또는 조상. 전설이 있거나 가문 대대로 내려온 게 있거나 전대 용사가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조상의 경우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이 생겼고 어떻게 그 능력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떠한 로맨스를 찍었고 가문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선대의 경우 어떻게 그 길을 결정했고 외전 말고 연작으로 나와도 좋으니 제발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이 안쓰러운 아님 작가님 이 안쓰러운 오타쿠를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전대물이요. 어
이거는 조금 해소가 된 게 가면라이더 같은 경우엔요. 이제 선대 가면라이더가 다음 작품에 등장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나 극장판 가가지고 다음 후발 주자가 미리 등장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애니메이션 하나 있죠. 그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원포올 그게 어떻게 계승되는지 그게 아주 잘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습니다. 근데 뭐 이게 또 필요한 게 있던가? 파워레인저 레드 교체식도 있고 근데 뭐랄까 그건 사실상 멀티버스에 가깝지 않을까 싶기도 해. 멀티버스가 아니었던 게 나는 그나마 가면라이더 혹은 프리큐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전대물 같은 경우는 장난감 파리용이라서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인공의 계약자. 주인공이 인간이면 계약한 정령, 선수, 신수 등과 과거 그들의 시점인 등이 궁금하고 주인공의 정령, 악마 등이고 인간과 계약했다면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주인공을 소환하게 되었는지까지가 궁금합니다. 가끔 계약자의 끝을 못 보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헤어진 뒤에 어떤 식으로 살았고 어떤 걸 이뤄냈고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그 계약자를 시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나요? 음... 가끔 계약자의 끝을 못 보고 헤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를 그나마 가장 잘 표현한 게 뭔지 알아요? 그거를 한 30년 만에 지킨 애니메이션 하나 있어요. 네, 전설의 피존2라고 하는데요. 꼭 데리러 올게 이래놓고 한 20년, 30년 만에 이제 우승컵 들어 올리고 그제서야 찾으러 갔다는 전설의 일화가 있습니다. 네. 나루토 쿠라마도 먼저 로그아웃. 그거는 진짜 그 작가 진짜 근데 그거 나루토 그 스포 조금 해도 될까요? 자, 오늘의 콘텐츠는 다량의 스포가 좀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좀 많아요. 자, 쿠라마에 대한 스포를 좀 하겠습니다. 나루토에서 보루토 넘어오면서 쿠라마가 로그아웃을 한 번 했는데 그 뒤에 부캐 파서 들어옵니다. 부캐 생겨요. 근데 그 부캐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처음부터 끝까지 꽉 막힌 엔딩을 내놓으라고 수많은 작가님들께 요구하는 오타쿠 한 마리. 열린 결말 싫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나는 열린 결말이 싫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뭐냐면요. 욕심이 진짜 많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수행이 부족한 게 나는 모든 작품마다 그렇게 뭐 이 사람의 서사가 궁금해요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보다 보니까 얘가 너무 궁금해요. 이것도 주세요가 생겼지. 확실히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그저 그런 범부입니다. 네. 실례합니다. 혹시 아직도 설문조사 받으시나요? 뭐 있으시면 올려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다들 시간 잘 지켜주세요. 나름 공지를 그래도 월요일 땡치자마자 예약 트윗을 올렸는데 다들 컨텐츠 날짜 다 돼서야 겨우 올려. 물론 참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행하는 건 맞지만 음 맞아요. 여러분 덕입니다. 자, 다음 고봉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이시고요. 저는 로맨스를 좋아합니다. 저도요. 초콜릿처럼 입에 넣으면 천천히 녹아내리는 달콤한 얘기를 참 좋아하죠. 하지만 저는 초콜릿도 버터 초콜릿을 좋아하고 차는 스트레이트, 커피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달콤한 것은 쉽게 질리기 마련이니까요.
뭔가 오늘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이 가장 주된 것 같은데, 이분은? 저는 가슴 아픈 로맨스가 좋습니다. 그것도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사람을 비참한 기분에 굴어, 너, 음, 음. 사람을 비참한 기분에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이야기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고 숨이 턱 막힐 것 같아서 내용 다 읽고 나서도 여운과 후폭풍에 잠겨서 이루 형용하기 힘든 감정에 쌓이는 그런 스토리가 좋습니다. 그 사이에 살짝 맛보는 평온하고 희망적인 한때가 아련하고 달콤하다면 더더욱요. 제발 외전을 보고 싶었던 인물은 다름 아닌 해리포터 시리즈의 세베루스 스네이프입니다. 소설과 영화 양쪽에 묘사된 그의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그 두 가지를 뒤섞인 세베루스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그는 이중적인 면모가 강조된 인물이잖아요. 맛있을 수밖에 없죠. 자세한 건 스포일러니까 생략할게요. 제가 다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무척이나 위풍당당하고 거만해 보이지만 그를 뒷받침하듯 천재적이기까지 한 재능과 머리를 가졌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의 트라우마, 콤플렉스를 지우려 있는 이 힘껏 콤플렉스를 지우려 있는 힘껏 자신을 부풀리는 모습. 그의 학창 시절과 릴리를 향한 애틋한 감정, 그리고 릴리가 사망한 뒤의 생활, 이후 호그와트에 해리가 입학했을 때 세비루스의 일상과 감정이 보고 싶었습니다. 야, 자세한 건 스포일러니 생략할게 해놓고 야 뭐가 어디가 야 다 말해놓고 뭔 생략? 내가 볼 때 이건 생략하려다가 못 참 거야. 자, 아무튼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후 호그와트가 해리가 입학했을 때 이후 호그와트에 해리가 입학했을 때 세비루스의 일상과 감정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이 너무나 잘 매듭되었기에 외전이 나오면 사족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니 그를 주인공을 하는 외전이 나오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사명과 사적인 바람, 신념과 욕망, 그것들이 한데 모여 휘몰아치는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청이다 결국엔 밉고 원망스러운 이를 똑 닮았지만 눈 많은 그토록 사랑하는 이를 닮은 아이를 바라보며 야 이거 도대체 야 생략? 아무튼 눈 많은 그토록 사랑하는 이를 닮은 아이를 바라보며 눈을 감는 그가 가슴을 팍팍 찢어놓는 이야기가 저는 보고 싶습니다. 1000 페이스 194 맛있긴 합니다. 아니 부금도 딱 끝나버렸어. 아니 타이밍 뭔데? 맛있긴 한데요. 괜찮아. 스포일러 괜찮아. 오늘은 아니다 애초에 방송 제목에 좀 넣어야겠다. 초스포주의. 자 다음 여기도 아주 그냥 많구만 아주 그냥 자 네 번째 분인가요? 한 사람의 독자인 동시에 한 사람의 이야기꾼으로서 마슈마로를 남깁니다. 저는 종종 아니 꽤나 자주 저 제발 외전 좀 써주세요 라는 말을 듣는 입장에 놓이는 루루입니다. 어? 듣는 입장이라고?
아, 작가님이시군요. 야, 우리 지금 양측의 입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야. 이야, 이거 재밌겠다. 자, 이런 말은 주로 슬픈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일 때 자주 듣습니다. 음. 가령 주인공이 자신의 바람을 위해서 목숨마저 내걸기를 각오하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는 오겠지만 어쩌면 그 미래에 자신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저는 앞으로 완결까지 한 20화 내외 남아있으리라 확신하는 때죠. 그럴 때 주인공의 조력자이자 주인공과 서로 연심을 갖고 있는 인물에게 주인공에게 도망가자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네가 모든 짐을 질 필요는 없다. 네가 바라는 미래가 안 오진 않을 거다. 조금 늦게 오게 될 뿐이다. 나랑 도망가자. 도망가서 평범하게 살자. 차곡차곡 나이를 먹어가고 언젠가는 너와 나를 닮은 아이들이 둘러앉은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인공은 약한 모습을 보이며 그런 미래에 살고 싶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인공은 그 제안을 거절하죠. 결말은 조력자가 주인공을 구하며 대신 사망하고 주인공은 그토록 바라던 미래에서 조력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곤 합니다. AKA 진격거. 주인공이 조력자와 도망쳐서 행복하게 산 이야기? 그건 제가 지금까지 써온 분량 모두를 던져버리기에 그럴 순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서사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조력자가 죽은 줄 알았지만 어떻게든 살아있어서 주인공과 살아간 이야기? 좋죠. 근데 이건 외전이 아니라 본편을 이렇게 완결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후자할 때는 머리를 뗐습니다. 어떡하지? 완결편 다시 쓴다고 할까? 하지만 이미 완결 나와버렸죠? 이미 완결 회차가 올라가 버렸죠? 엎질러진 물은 도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법이죠. 제가 레몬그랩 비명을 지르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죠? 레몬그랩 비명이요? What is 레몬그랩? 레몬그랩. 레몬 백작이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로. 뭐야, 구찌 이거. 결국 저는 등장인물들이 나름의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결말이 담긴 원고를 혼자 봅니다. 욕심쟁이 자기만 봐. 아, 아, 외전 있지만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만난 걸 자기만 본단 말이야? 공식이 만들어놓고 공식 배포를 안 해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아니 세상에.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작가 루루야. 아니 작가 루루야 이게 뭐니? 근데 사실 주인공의 조력자와 도망쳐서 행복하게 산 이야기 이거 많이 봤어요. 많이 본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클리셰가 되게 됐어 이제는. 이거를 거부하고 본인의 미래를 맞이하러 가는 본인의 운명을 맞이하러 가는 그런 것들이 많죠. 이제 많이 이런 걸 많이 봐온 난 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런 경우는 이 조력자가 결국은 대신 희생합니다. 주인공이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한 순간 조력자 네가 없는 세상에 나 혼자 남겨두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자기가 죽습니다. 뭔지 알아. 다들 먹어봤어 이 맛. 먹어봤잖아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주인공이 약간 예를 들어 뭐 주인공이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런 느낌을 낼게. これでいいんだ。やっとこれでこの世界を守る。この世界を守ることができる。こんな形の仕上げでもそれでいいんだ。 하면 이제 갑자기 그림자가 샥 져.
갑자기 탁 그림자 딱 지면서 갑자기 눈 가려지면서 눈 뜨니까 미소 짓고 약간 그 역광 나오면서 약간 그림자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실루엣이 있어. 그리고 걔가 약간 옆모습만 얘기하면서 얘기해. 폼 잡지 마. 그런 건 내 역할이야. 어딜 혼자 멋진 척 하려고. 그리고 잠깐 동안의 그 정적. 이제 실제 시간은 0.00001초지만 작중상 5초 이상의 그 길이. 푸앙! 자, 그 뒤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잘 봤습니다. 야, 근데 이걸 또 써야 하는 입장을 들으니까 또 재밌다. 자, 다음 분입니다. 적고 보니 주제를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싶은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빼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할 거예요. 우현님과 루루님들은 혹시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순무 허수아비를 기억하시는지요? 아, 기억하죠. 나중에 뽀뽀해주니까 변신이다! 하고서 그냥 갑자기 그 변신 풀리는 그 친구요. 어. 순무 허수아비. 네, 이 녀석입니다! 얘가 얘예요. 자, 그렇다면 이 뒤부터는 스포우주의. 소피가 하울의 성을 찾게 도와주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은근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던 허수아비가 사실 저주받은 이웃나라 왕자님이었던 것도 아시는지요?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하울에게 마음을 준 소피인 걸 알면서도 저주가 풀리자 청혼을 날려버리는 직진순환한 모먼트까지 가진 왕자님이었다는 거. 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안 좋아합니다. 이미 하울에게 마음을 준 소피인 걸 알면서도 저주가 풀리자마자.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맛이 그러니까 쇼유 돈코츠냐 아니면은 시오 돈코츠냐인데요. 봐봐요. 쇼유 돈코츠는 그거예요. 아니 시오부터 얘기해. 시오 돈코츠는 뭐냐면 이제 그 청혼을 합니다. 당신이 뭐 하울한테 마음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날 받아주길 원해요. 안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나요? 난 이 마인드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쇼유 돈코츠는 좋아합니다. 무엇이냐?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안 받아줘도 돼요. 그냥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전하고 싶었고 말하지 않았으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요. 시원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이건 좋아합니다. 이거는 좋아요. 차이가 완벽하죠. 같은 직진이어도 다릅니다. 자, 다음. 그렇습니다. 늘 서브 남주에 더 관심을 가지는 깊은 지병 있는 저는 이 허수아비 왕자님의 서세가 항상 궁금했답니다. 왜? 누구에게 저주를 받아? 허수아비가 되어 허허 벌판 수풀에 거꾸로 박혀 있었는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원작 소설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다고 하지만 지브리 마술이 약간 각색된 외전이라 이제 궁금하달까요? 아니지. 지브리 마술이 약간 각색된 외전이 궁금하달까요? 하울도 원작에선 더 바람둥이에다가 이런 찌질하기까지 한 캐릭터인데 애니화하면서 많이 각색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작으니 여기에도 한풀이하고 합니다. 따흐흑. 오, 원작이 또 있구나. 나 원작 소설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원작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 허수아비를 위해서 잠깐 우리 다 같이 망사를 한번 해볼까요?
음. 얘를 위한 원작을 쓰자면 원작이나 얘를 위한 이 왕자님을 위한 외전을 한번 써보자면은 음. 좀 소피가 일단은 그거잖아요.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한텐 과부네 하고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서 살아가다가 진짜 소피보다 더 좋은 여자 있죠, 당연히. 있겠죠. 소피만 순애겠어? 그 세계관은? 어? 거기 그 신이 미야모토 그 양반이잖아, 아무튼. 아, 미야자키인가? 미야모토 누구세요? 야마모토 없냐? 그치, 미야자키 하이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세 사람 만나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제일 낫죠. 음. 근데 얘가 머리가 지금 금발이잖아요. 얘 머리 촌스럽게 조금 바꾸고 올백한 다음에 좀 다른 좀 조끼 입히면은 그 품의 쓰리 왕자님 아니야? 너 혹시 우리 왕궁의 시녀로 일하지 않을래? 자, 그렇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프린세스 메이커의 백배기를 만나러 가는 완벽한 서사까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루루는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아무랑도 안 이어지는 걸 원해요. 너 진짜 욕심쟁이다. 내 오시에 내 최애 행복을 빌어줘. 내 욕심 속에 가둬놓으면 안 돼. 아, 물론 이건 저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자,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어? 이게 뜬다는 건 새로운 게 들었다는 얘긴데? 그러네요. 어디까지 가야 돼? 뭐야, 이거? 어? 이거, 잠깐만. 광고인데,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어.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을 틀어왔냐, 이거?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그거 같은데, 이거? 아, 맞네! 잔말 말고 4,000볼로 느려. 아, 써있네, 여기. 자, 다음입니다. 외전이 나왔으면 하는 서사의 서브 캐릭터라. 솔직히, 오타쿠라면, 일단 자기 최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룰의 경우, 마침 주제에 맞게 주인공을 최애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인재다. 인재다, 인재. 덕분에 분량이 없으면 만들어 먹으면 되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직접 글을 쓴다는 뜻입니다. 직접 써서 덕질한 지가 10년쯤. 아, 왜 이 갓서사를 두고 분량을 이 쥐꼬리만큼 주냐고! 라고 외치며 2차 창작을 했던 최애들이 모아보니 다들 현재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며 보스 같은 존재로 등장하지만 사실 밑바닥에서부터 홀로 악착같이 올라왔다 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개심을 해서 같은 편이 되든 죽어서 퇴장을 하든 처음 등장할 때는 악역 또는 미심쩍은 역할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 같은 편이 안 되고 퇴장하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 아픈 게 죽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면서 주마등 보여주냐고요. 악역이면 악역답게 이해하고 싶지 않는 놈으로 나오든가. 대체 왜 동정심을 유발하는 가슴 아픈 서사를 보여줘서 루루의 마음을 벅벅벅벅 난도질하냐고요. 이 루루는 해피엔딩을 정말 좋아합니다. 로맨스가 없으면 꿈이라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며 로맨스가 있으면 무조건 이어져야 하고 결혼도 하고 죽지 말고 둘이 영원히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죽을 거면 100살의 수명 다 돼서 평온하게 죽어야 합니다. 근데 왜 죽이냐고. 죽지 마. 행복하게 살아. 케이팝 데몬 헌트에서 본 후에 울었냐고 물어보시면 예, 울었습니다. 2차 창작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작가들은 잠깐만, 이분 왜 이렇게 흥분했지? 야, 읽는데 이분 왜 이렇게 흥분한 것 같지? 글인데도 흥분한 게 좀 보여요. 진정 좀 하겠습니다. 나도 페이스에 말렸어요.
전 세계 작가들은 제발 악역에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그 서사 넣어줄 거면 죽이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죽일 거면 환생 외전도 내주세요. 제발 환생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이 룰은 마음 아파서 2차 창작하러 가겠습니다. 차분하게 쓴 건데 선우현이 흥분해서 빨리 읽은 건데요. 아 그래요? 뭔가 감정이 섞이니까 흥분하던데요? 감정을 넣으니까 아파요. 자, 공식 2차 창작이 있을 거 아니야. 악역이었는데 이제 열심히 밑바닥부터 살아와가지고 완벽한 서사를 가지게 된 거. 대표적 인물 이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로키가 있죠. 그거만큼 이제 완벽한 2차 창작이 없습니다. 외전 최고. 최고의 외전. 자, 현 시점 최고의 명대사가 된 그런 대사가 있죠. For you. For all of us. 처음에는 For you. For all of us 이렇게 했지만 나중 가서는 For you. For all of us. 로 나지막한 읍조림을 바뀌는 전설의 명대사가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죠. 내가 다시 또 그러한 영광을 맛볼 수 있을까? 모두가 그 한 시리즈만을 보기 위해서 영화관을 가던 그때가 또 돌아갈 수 있을까? 완다비전 또 좀 가슴 아프지. 확실히 뭔가 엔드게임 나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마블 영화나 그게 다 그냥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2대 누구누구, 2대 누구누구 뭐 하면서 나오고, 그 슈퍼 솔저 은퇴하고, 그 다음에 세대 교체가 생기니까, 뭐랄까, 그때 우린 이제 과거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좀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됐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봉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제발 외전이 나왔으면 하는 서사의 서브 캐릭터에서 딱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유유백서의 미나미노 슈이치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기엔 아마 쿠라마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죠? 제가 안 봤습니다. 미나 미노 에? 미나미노 슈이치. 오, 빨머. 뭔가 얘 눈빛이 순한데? 눈빛이 상당히 순한데요? 이런 눈을 가진 애들은 보통 한 여자만 좋아합니다. 순해 맞아요? 그지? 나름 주연 아닌가요? 하시지만 일단 주인공이 아니니 서브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주인공 우라메시 유스케가 명부에 죽을 운명이 아닌데 죽어버려서 너를 살려줄 테니 대충 명계에서 도둑맞은 보물을 되찾으면 살려주겠다. 아니 잘못은 명계가 간 것 같은데 주인공이 뺑이 쳐야 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 원래 이거는 원래 너를 살려줄 테니 이러려면은 제가 잘못 죽였어요. 당신을 원래 있던 육신도 사라져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당신 지금 영혼밖에 남아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금 이 세계로 소환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치트 받고 이 세계 가서 이제 또 먼치킨물을 찍어야 되는 그런 흔한 재미없는 양산형 먼치킨물이 나옵니다.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명부 보물을 훔쳐간 3인방을 쫓아 명부 보물을 돌려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저희 쿠라마도 보물 훔친 요괴 중 한 명인 반반요입니다. 왜 반반요인지는 본편을 봐주세요. 주룩.
안 길렀어요. 오로지 자기 어머니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일회성 소원 거울을 얻어서 어머니 치료하고 얌전히 돌려주는 정상인인 친구입니다. 아. 어찌저찌 사인방으로 다니게 되며 싸우는 장면은 모두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만, 제일 유명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제일 궁금한 점은 사인방 모두가 순애를 해요. 사인방 중 제일 인성 나쁜 히에이도 결국 커플이 되고, 쿠와바르도 오로지 히에이의 여동생 유키나에게 순애를 바치며 양키였던 친구가 유키나와 같이 대학을 다니기 위해 대박 노력해서 명문대에 합격까지 합니다. 그리고 해피 러브라이프를 즐겨요. 왜 니들만?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죠. 소꿉친구 성공 케이스. 흔하지 않다. 오사나 나즈미가 성공하는 유일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 유일까지는 아니구나. 아무튼 유키무라 케이코랑 결혼까지 하는 엄청난 순을 가진 친구들인데 오직 쿠라마만 대학도 가지 않고 인간으로서 새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끝이 납니다. 아니, 이것이 말이 되나요? 대체 왜? 자, 이게 이제 자, 봐봐요. 당연히 우리도 이제 오타쿠적인 입장으로서 이 쿠라마라는 친구도 사랑을 하고 행복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 좋죠. 근데요, 사실 여기서 제일 성공한 건요, 얘예요. 현실적인 시선을 바라보잖아? 현실적인 시선을 딱 바라봐. 새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요. 엄마가 회사 줬어. 엄마가 회사 줬어. 뭐 할래? 엄마가 회사 줬으면은 회 맨날 사줘요. 아빠가 회사 줬어요. 예. 아니, 이것이 말이 되나요? 대체 왜? 아니, 사인방 중 제일 미남이라는 캐릭터성과 젠틀함, 상냥함, 냉정할 땐 칼 같은 면까지 너무 완벽한 친구인데 싸움 타는 사람조차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나올 거예요. 보통 부하 직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이 이겁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저 어머니의 수명에 닿을 때까지 인간으로서 살겠다가 끝이에요. 대체 왜? Why? 새아버지 사장님 아들로 회사에 들어가는 어떤 삶을 사는지 많은 인기 속에서 그 누가도 썸씽이 없을 거라고요? 말이 안 돼요. 이제 생겨요. 근데 저 작품 벌써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긴 하죠. 근데 자, 여러분, 이 캐릭터들이 누군지 몰랐겠군요. 원래 저런 미남캐는 연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의 남자가 되어야 해. 봐봐. 자, 봐봐. 인성 제일 나쁜 히에이. 어떻게 생겼어, 너? 히에이. 자, 이렇게 생깁니다. 뭐야, 이거? 얘래요. 얘도 연애한대. 그다음에 쿠아바라. 얘 여동생. 그러니까 이 남자의 여동생인데 쿠아바라. 와, 얘구나. 나 얘 본 적 있어. 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교 간 다음에 연애를 한대. 자, 그다음에 주인공 유키무라 케이코. 난 주인공 이름이 뭐냐? 빨리 얘들아, 주인공 이름 뭐야? 주인공 이름 좀 알려줘. 유스케. 유유백서 유스케. 얘. 얘도 연애하고 막 그런데. 결혼한대, 얘도. 얘도 결혼한대. 근데 야, 다들 보면은 자, 봐봐. 하나, 둘, 셋. 강하게 생겼죠. 봐봐요. 그다음에 쿠라마. 유유백서 쿠라마. 하하! 심지어 흰색 머리로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잘생겼네. 잘생겼네. 아, 심지어 네코미미가 있네.
네코미미가 달려있는 직장 상사. 아, 근데 얘는 대학을 안 가고 회사를 몰려봤죠. 자, 봐봐. 누구는 전화에 같은 나이에 결혼했고, 누군가는 연애를 하고, 누군가는 대학교를 갔대. 근데 누군가는 이미 사장이야. 누군 이미 경영권을 물려받았어. 여러분, 회사원으로 살래요? 진도준으로 살래요? 도저히 그마 이 수장 무슨 일 있어서 사 먹을라야? 어? 회장님, 도준군은 어떤 손자입니까? 도준이 내 손주다. 뭘로 살래요? 난 진도준으로 살래. 야, 같은 나이에 이미 재산이 분당 땅 사가지고 240억을 벌대. 어? 도준이 내가 얼마를 버는지 알아? 자그마치 240억이다. 240억. 그래, 이 큰 돈으로 뭘 끼고? 물론 이제 이거는 2025년에 선현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25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큰 뭐 없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좀 우리의 시각이 좀 뜨이고 현실성이 생긴 지금 다시 보자면 얘가 최종 승리자입니다. 진짜예요. 아니 뭐 지금 전화에 연애를 해야 돼?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왜 생겼어요? 어? 필요해? 아무튼 맛있네요. 뭐지? 네 필요하다고요. 유유유 제발 유유백 써보세요. 우유. 네, 필요하다고요? 아, 이 친구는 확실히 자기 최애가 행복하길 바라나 봐. 음. 자, 그래서 더 밑에 더 있는 것 같은데. 완결까지 나버려서 진짜 더 이상 외전이 나올 희망도 없고 하염없이 오타쿠적 상상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인기 많은 친구가 회사에 가면 매번 고백을 많이 받을 텐데 그 이야기 그치 너도 알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너도 알고 있네. 그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왜 너만? 나도 비연의 비혼주의지만 오빠만은 연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극장판이라도 나와서 결혼이라도 했다고 해줘요. 맨날 이상한 변태남들이 당신이 원하는 시츄에이션은 많이 나오잖아요. 어? 말하니까 진짜 이상한데 진짜임. 완결 장르지만 오빠의 외전을 외치고 있어요. 제발 비록 과거의 대요괴였지만 지금은 인간으로서 살기로 선택한 인간으로서 살기로 선택한 오빠의 인간으로서의 삶 후일담 너무 궁금해요. 너무 슬퍼져서 갑작스럽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쿠라마 같은 사람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이러고 있다가 잊고 살잖아? 그럼 1년 뒤에 청첩장 날라온다? 이제 모바일 청첩장 저희 여기서 이날 몇 시 몇 분 얘와 결혼합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또로로로로 오는 방법, 주차장 위치, 그다음에 식권 여부, 축의금 보낼 수 있는 계좌, 화환 보낼 주소 다 나온단 말이야. 얘가 제일 나쁜 애야. 어? 제발 저한테 주세요. 청첩장. 나 나올 거야. 걱정 하덜덜덜덜 마. 괜찮아. 아이 왜 이렇게 클릭이 됐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전을 보고 싶은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 한 작품이자 인물들을 꼽는다면 저는 최근에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던 K-pop 데이먼 헌터스를 꼽겠습니다. 캐대언이네요. 조이와 미라의 이야기도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지만 제가 무엇보다도 외전 혹은 후속작을 원하는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진우나 사자 보여주냐고요? 아니요. 저는 셀린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후속작이라기보단 이건 약간 프리퀄이네요. 자, 우리 캐리언의 셀린 디온느.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입니다. 제
이제 헌트릭스의 스승님이죠. 네, 보호자. 이게 조금 극장판으로 나와가지고 생략된 게 많은데 사실 셀린도 얘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풍문에 의하면은 원래는 등장해야 되는 셀린의 비중도 높았는데 이제 분량 조절하다 보니까 삭제가 된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실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셀린 되게 좀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루미가 망가지게 되죠. 셀린의 과보호로 인해서 좀 루미가 망가지고 그 결과 이제 좀 많이 후회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로서의 실격을 보여준 장면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세부 설정이 좀 풍문으로 공개가 되니까 아 그래야만 했던 이유와 그다음에 뒤에 후속 조치가 어떤 게 있었는지가 있었는데 그게 공개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활동할 당시가 또 외전으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주술회전 재료 마냥 캐대헌 제로 해가지고 이제 1995년대부터 2000년 초반대까지 이제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로 나오면은 또 이제 또 약간 응답하라 1988 다음 세대처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어. BGM으로 이제 H.O.T의 캔디 나오고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하고 1,000원짜리가 아직 보라색이던 시절 그때로 이제 나오는 거죠. 20살의 셀린 그런 느낌. 아무튼 더 얘기하겠습니다. 헌트릭스의 어머니 그룹인 썬라이트 시스터즈의 멤버이자 헌터였던 셀린의 이야기를요. 루미의 어머니인 류명이 사망한 뒤 루미를 걷어들이고 루미를 헌터와 아이돌 양면을 키우고 루미의 진실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자 현재는 은거하여 신목과 선앙당 선생을 지킴을 살고 있는 한때는 만민의 우상이자 헌터였던 그 셀린 이야기요. 근데 이제 살짝 스포하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 루미가 얘도 약간 반인 반요잖아요. 미천한 반요 녀석. 이 루미잖아요, 결국은. 왜 루미네 엄마는 류미영 씨는 악귀랑 그랬을까? 그게 왜 가능했을까? 잘생겨서요? 아, 당연히 그렇겠지. 그 부부 이야기도 나와요. 아마 나올 겁니다. 나와야 하고, 이거는 끝나고 나서 얘기할게. 아무튼, 컨셉 아트에 따르면 셀렌이 류명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떡밥이 있었습니다. 어? 어? 오? 궁금하지 않나요? 셀린이 어쩌다가 류명을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루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게다가 다른 헌트릭스 멤버들의 이야기도요. 활발해 보이지만 언제나 남들의 눈치를 보는 조이가 어떤 삶을 지났을지. 스스로를 가족들의 흠이라 부르고 자신이 거칠다고 말하지만 예민하고 그만큼 쉬이 상처받고 누구보다 자신이 있을 곳을 바라보는 미라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난생 처음으로 후속작을 조금 바라보고 있어요. 1편이 대박을 쳤으니 2편도 나오겠지? 하며 후속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1편이 대박 치면 2편은 항상 망합니다. 근데 보통 그래요. 대표작 메이즈 러너. 사자 보이즈는 왜 언급이 없나 궁금하신가요? 진우는 뭔가 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어. 근데 그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미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 진우의 환생이나 루미와의 꽁냥꽁냥, 더피와 서씨의 떡밥도 조금 풀렸으면 하고 바라죠. 그 외에 다른 4명은 뭐 그들은 정말 매력적이긴 하지만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가끔은 동인과 2차 창작에만 남아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도 존재하니까요. 라고 하시네요. 또 사실 노래로 떡밥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있잖아. 뭐였지? 그 노래 가사에서
골든 처음 가사가 잠깐만요. 골든 가사 봐봐. 이거 보면 알겠지만 I was a ghost, I was alone. 하 어두워진 하 앞길 속에 이거 진짜 다 맞는 말이죠. 나 귀신임. 나 사실 나 악귀임. 나 혼자임. 그다음에 Give me the throne. I was the queen that I meant to be. I lived to live, tried to put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a place. 그러니까 이제 그 얼굴 감추네. 진짜 그 남 눈치 못 보면서 아 그럼 표정 숨기네 조이죠. Call the problem child, cause I got to buy, but now that I'm getting paid. 끝없이 on stage. 이것도 이제 미라 얘기죠. 네, 문제아라고 불렸고, 그 이유는 내가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하지만, 나 지금은, 그것 때문에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무대 위로 올라간다. 그거 다 치우고, 다 치웠고, 그 지금 죗값 지불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무대를 올라감으로써 약간 부모한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약간 아마 그거예요. 부모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거야. 아, 나 아이돌 할 거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끝없이 온스테이지 하고 게링 페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증명을 위해 나온 미라. 그 다음에 양면성이 담고 있는 조이. 아마 조이는 오버를 하는 이유가 진심을 비춰줄까봐 그걸 숨기려고 가짜 마인드를 더 크게 표출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난 그래.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란고교 사교 클럽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아시나요? Kiss Kiss Fall in Love.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라 본 적은 없어도 다들 들어본 적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닐시 미안합니다. 오란고교 사교 클럽에는 주인공들 말고도 매력적인 서사를 가진 서브 캐릭터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캐릭터는 서브조차 아닌 분량의,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주인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바로 주인공 하루의 아빠 후지오카 료지죠. 진짜 진짜 상상도 못했다. 그는 여장을 하고 란카라는 이름으로 게이바에 출근하며 혼자서 하루이를 키워나가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게이바가 아니라 아마 여장 남자 바일 거예요. 애초에 남장 여자 바도 있잖아요. 어. 일본의 그런 컨셉 카페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혼해서 딸까지 있는 아버지가 여장까지 하고 게이바에 출근한다는 게 좀 의아할 정도로 특이하죠. 사실 여기는 엄청난 순애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루의 아빠 료지와 하루의 엄마 코토코는 코토코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 왜 반대했는가에 대해선 자세히 나온 적이 없지만 코토코가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였던 만큼 학벌차, 직업차가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꼴이 난 만큼 서로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커플이었어요. 6살 정도의 연상의 당차고 쿨한 아내와 귀여운 연하 남편이라는 설정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분명 둘은 무척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냈겠죠. 이 부분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갑작스러운 병 때문에 하루이가 아주 어렸을 때 코토코는 사망하고 말아요. 코토코와 사별한 후 류진 생각했습니다. 코토코 이외의 다른 여자는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 다짐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설정이죠. 이제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대신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건가? 오픈마인드. 가능성은 있잖아. 여자가 안 되니까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는 안 했잖아요. 저는 순애에 환장한 사람이라 이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설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둘을 메인으로 하는 제대로 된 에피소드가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완결을 한 지 오래된 장르인데다가 분량이 정말 없는 캐릭터들이라 외전이 나오리라는 기대는 조금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네요. 라고 합니다. 그러게. 사실 이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순위긴 해. 인정합니다. 상당히 순위긴 합니다. 일단은 나도 오란고교에서 뒷이야기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던 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루에 첫 키스 뺏어간 여자가 있어요. 물론 사고였지만 이제 그 친구 그 뒤에 내용까지 좀 잘 나왔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1회성으로 쓰이고 끝났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다. 어어. 한 학년 선배였던 것 같아요. 한 학년 선배. 아무튼 다음 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란고교 사교 클럽도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뭐야? 야, 제일 짧다. 원래는 나루토 외전으로 미누토를 원했는데 보루토가 나오더라고요. 잠시 다 같이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그래서 저는 그냥 카카시 아빠 하얀 이빨. 아, 전설의 삼린도 압도한 그 실력자가 어쩌다가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 사실 카카시 유년 시절이 더 보고 싶습니다. 카카시 유년 시절이요? 진짜 암담한데? 카카시 유년 시절은 그래도 좀 풀린 편이에요. 카카시가 좋아했던 아니지 카카시와 이제 린 그리고 미누토 센세 그리고 오비토 이 네 명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그 만화경 살아나를 개안하게 되었고 뭘 하게 했고 무엇을 해야 했으며 안부로 들어가서 누구를 죽여야만 했고 어떤 미션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그 이제 아버지와의 꽁냥꽁냥이 보고 싶어서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가버렸죠. 예. 카카시가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가셨으니까. 어. 사실 나온다면은 외전이라기보다는 약간 if 세계관, 만약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세계관이 충돌나기 때문에 힘들긴 해. 아, 그때도 얘기했지만 롱리의 성장 과정으로 외전 나오면 참 재밌겠다 싶기도 해. 자, 다음입니다. 뭐죠? 어떤 고봉법이지 이번엔? 반갑습니다. 이번에 주신 주제는 제발 외전을 보고 싶은 서브캐의 서사인데요. 이 서사와 조연이라는 관계는 말이죠. 저로서는 너무 어려운 소재였어요. 심지어 주인공보다는 조연을 자주 잡는데 주인공보다는 조연을 자주 잡는 데다 잡은 캐의 대부분이 내가 사랑하는 곳마다 폐허다 엔딩. 아, 너 그거구나. 그 돌잡이로 시체 고르는. 그래도 그중 굳이 고르자면 이 친구들의 에필로그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음, 블러드 플러스의 하지 서브 남주라고 하고요. 봅시다. 어허. 하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주 흡혈 종족의 피로 종속 계약을 맺은 슈발리에로 이제 여주와 마찬가지로 불노의 존재. 늙지 않다는 얘기죠. 죽긴 합니다. 슈발리에가 되기 전부터 여주만을 따랐고 슈발리에가 된 시점부터는 본능적으로도 여주에게 모든 걸 바치게 됨.
음. 이거 순회의 암시인데? 하지만 여주의 종족은 30년에 한 번 딱 3년만 깨어나 활동할 수 있게 원작 스토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120년 동안 그저 여주를 위해 살아왔고 모든 사건이 끝나고 다시 잠든 여주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다시 홀로 기억 없는 방랑하게 됨. 원작 원결 이후 여주를 기다리며 여행하는 하지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애니 원작 OVA 지구로 왜? 뭐 왜? 뭔가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봐. 하여튼 다음 지구로 GQ에라고 적힌 GQ에가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 읽어요? 에 맞아요? 에 맞아? 오케이. GQ에 토니 지구로의 토니 지구로 토니 헐 본 거 같아 나 이거. 아니야 니가 아니야 주디 토니 뭐야 이거. 이거 캐디 잘 짰다 얘. 아무튼 지구 황폐해져서 우주로 떠난 인류가 인공수정 앤드 인공자궁으로 세대를 이어나가는 세계관에서 일부 유전자 변이로 태어나는 초능력을 지닌 인류 뮤 뮤! 뮤 사이에서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첫 아이. 순수 뮤에서인지 매우 높은 수준의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류와 뮤의 전쟁으로 부모님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뮤와 인근이 사망하고 2대 솔저 블루 주인공 토니가 부모 다음으로 제일 따르던 멘토 같은 인물가 사망하면서 고작 3에서 5살 사이에 살아남은 뮤들을 통솔해야 되는 3대 솔저 블루가 된다. 빅보스네요. 아무튼 는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서 그래서 우리 아가 토니는 어떻게 되는데요? 몸만 커졌다고 해서 애가 다 큰 건 아니잖아요. 상태로 한 달 반을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토니 그 뒤로 행복해지는지 너무 궁금해요. 더 많지만 글자 수 제한 이슈로 여기까지. 아니 잠깐만 진짜 이 뒤로 안 줬어? 이건 진짜 작가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너무했다. 이거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건 진짜 너무했다. 다음입니다. 3개 남았어요, 3개.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캐릭터 밀그램이라는 장르에서 키리사키 시도우란 친구의 외전이 제발 나와줬으면 합니다. 누구죠? 일단 불프링크 애니원작이라 이후 이야기가 없고요. 지구로는 원작 만화 엔딩은 더 암울해요. 이 그림체들은 보통 엔딩이 암울하긴 해요. 이 약간 뭐랄까, 아무로레이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체 있잖아요. SD 건담체, 휴먼 SD 건담체 그런 느낌이잖아.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의 그림체들은 보통 이제 좋지 않더라고요. 밀그램 누구죠 이름이? 밀그램의 키리사키 시도우 19세구나 이거 뭔데 성인증이 필요하냐? 밀리그램 아니 옷을 보고 있는데 이거 뭐야 생햄이야? 이렇게 죄다 꽁꽁 감싸놨어 이거. 바둑도 되겠다 야.
야,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얼굴에 점 2개. 비비점. 아, 참고로 제 의료로 사람 죽였습니다. 의료사고 아니고요? 하네스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할게요. 오신 거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봐. 팔을 양쪽 팔을 또 저렇게 저 하네스를 감싸놨잖아요. 제 만세 어떻게 해? 하지 말라고 입힌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은 손도 묶어야지. 근데 손은 남겨뒀어. 손은 자유로워. 흠. 일단 이런 애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제 삼심을 받기 전에 리는 불상사가 발생해서 몇 명의 친구와 함께 삼심 악곡 및 삼심 보이스 드라마가 없는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친구 진짜 엄청 착한 애입니다. 이 장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론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진짜요? 이 장르가 캐릭터의 죄를 심판해주는 장르라서 제3심제까지 진행되는 장르인데 1심 이후에 싸움이 났을 때 다친 애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힐러? 의사?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친구가 시도를 죽이게 되어서 3심 막곡이랑 보이스 드라마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팬덤 내에서도 3심을 못 받은 친구들도 악곡이라도 내달라! 라는 의견이 강하니 3심 종료 이후에도 죽어서 곡이 안 나오는 친구들 곡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인 점캐 섹시해 좋아하지만 아니다. 고인 점캐 섹시해 좋아 하지만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외전이 꼭 나왔으면 하는 캐릭터로 탐문소 조사 보냅니다. 지금 여론이 달라요. 힐러 의사 캐릭터였습니다. 엄청 착한 애입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만든 거야? 자, 지금부터 서로 싸우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아, 이거 자꾸 신경 쓰이게 하네, 이거 진짜. 이거 뭐야? 두둥. 그간 옥제 강령하셨나이까? 선우현님, 루루님들. 이 루루 매일 12시간 가까이 일하고 돈을 개처럼 벌어오는 오늘이 수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던가에 8월에 입추도 지난데 7월이 참 길다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바쁜 카이샤인 루루입니다. 뒤늦게 이런 글을 작성하여 조사한 없고 선우현님의 넓은 나량에 감사를 드리며 회사 화장실에서 쪼그라앉 루루야 나와 루루야 나와 거기서 뭐해 루루야 나와 회사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작성 중입니다. 제 역대 최애들은 대부분 서브캐였습니다. 주인공이 옆에 계라더니 주인공이랑 싸우다가 증발하거나 이미 죽은 캐릭터 등 솔직히 제 취향이 줏대 없다 보니 다 쓰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서버 캐릭터가 모두가 알고 이름만 써도 모두가 알 것 같아 서버입니다. 디그레이맨의 북맨인 라비가 제 최애입니다. 디그레이맨 라비. 디그레이맨 라비. 아 어떻게 너무 확신해. 아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신의 그 단명 인상이에요. 확신의 단명상이에요. 표정 봐 이거 봐 이거 표정 이거 너무 확신의 그거잖아요. 단명 헤어도 아니야. 이거 주인공 대신에 죽어주는 짤 중에 하나 이거 대부분. 아
얘랑 좀 닮은 애가 있거든? 그 소드아트 온라인 빨간 머리. 아, 야, 아니야. 니들 아니야. 니들 아니라고. 남자야. 아, 니들이 아니야. 아이, 니들이 아니라니까. 난 너희들이 궁금하지 않아. 남자애. 아니, 이런 거 말고 우리 애도 좀 알려줘요. 일기 빨간 머리 남자. 그래, 사무라이 칼 들고. 난다, 여기 너 안 나노. 야나키야, 다메까. 아, 다리마이다로. 걔 있잖아, 걔. 아케인인가? 아니잖아. 클라인. 클라인인가? 그래요, 얘요. 얘 눈에 안 드시오 놓으면 괜찮아요. 아, 그니까 닮았다 뿐이지 똑같다는 아닙니다. 아무튼 난 얘가 진짜 얘 언제 죽지 싶었거든? 잠깐만, 너 왜 잘생겼냐? 죽을래? 아, 너, 너 그렇게 경박하게 행동해놓고 너 왜 잘생겼냐? 이 자식, 이 비겁한 녀석. 아니, 남캐들 앞머리 내리면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는 그, 이 사기치면 안 돼, 이거. 얘 어떻게 하냐고요? 맨날, 괜히 더 따스게 거래요! 약간 이 느낌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랬던 앤데. 하여튼 난 얘가 솔직히, 얘도 단명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그, 촐싹촐싹한 애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가지고, 지금 여기 있어, 네가 죽으면 안 되지? 이런 건 내 역할이야! 하고서 그냥 죽는단 말이야. 그랬는데, 아무튼. 아무튼, 어, 사실 외전이나 본편 등장 10% 바라고 있고 생존 신고부터 하고 알고 싶습니다. 얘는 이것 말고 할 말이 없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 항상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탐결살장. 단문 해결사라고 부르도록. 제가 너무 바빠서 추가를 못했는데 주인공 팀의 레귤러였는데 어느 날적에게 잡혀가서 실시간 연재 12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라비야. 안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12년째 안 나오고 있는 그 원피스의 깅이라는 캐릭터도 있거든요. 그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야 이거. 대지각이다. 마지막이네요.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났네요. 오늘의 라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각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바빴어요. 저는 취미로 게임을 제작하는 오타쿠인데요. 어? 어? 제 방송은 뭐 하는 방송이에요? 아니, 내 방송은 뭐 하는 방송이길래 자꾸 이런 분들이 나오지? 나 뭐야? 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아, 이게 또 그 버그시야? 아, 아무튼. 네. 이건 진짜 동부찰이라는 신의 계시가 안 돼! 안 돼! 저는 보고 싶은 외전을 팬메이드 RPG 게임으로 만들어서 즐깁니다. 보통 이런 게임의 주인공이 된 친구들은 자기 희생 또는 악역의 길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과 분량을 맞바꾼 친구들이더군요. 제 기준 안타까운 조연으로 남은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날조 가득한 2차 창작을 즐깁니다. 제 기준 안타까운 조연으로 남은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날조 가득한 2차 창작을 즐깁니다.
보통 과거사에도 애매모호한 친구들이 많아서 또 오따크 같은 뇌내 망상회를 열어서 이 친구의 유년 시절부터 죽기 직전까지의 서사를 상상해서 질 때까지 즐깁니다. 예시로는 에반게리온 카오르가 너무 좋아서 그가 스포일러 만들어졌을 때부터 초호기에서의 죽을 때까지의 다 알아요. 괜찮아요. 이거 모르는 들 없어요. 초호기에서 죽을 때까지 또한 신극장판 기준 루프하는 그의 심리를 날조하는 그 게임을 만들어 즐긴 적이 있습니다. 왜 너만? 간의 수공허가 힘듭니까? 공식으로 주길 바랍니다. 루루야, 혹시 취미로 게임을 제작하는 거면은 한 가지 재미난 제안을 하나 될까? 너에게 스바라시 제안을 하도록 하지. 약간 내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럴 테니까 비상업적인 목적 하에 우리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 해결사 게임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약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난다께 뱀파이어 서바이벌 팬게임으로 나오는 홀로 큐어. 뱀파이어 서바이벌 그게 홀로 라이브로 변경돼가지고 홀로 큐어 나온 것처럼 그런 거 나오면 또 재밌긴 하겠다. 물론 해달라는 압박이 전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없다면 나중에 한번 즐겨보라고. 청탁하신다.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해결사들이랑 점수 내기 해가지고 밤 내기 해도 되겠다. 아니면 공겜 내기 하거나. 제일 점수 낮은 사람, 꼴등인 사람, 공겜하기 그런 거. 님은 서브 초인이 아니잖아요. 그치만 취미로 게임 제작이라잖아. 게임 제작 룰을 펀딩 열어주세요. 그거는 저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뭐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근데 그거 말고 취미라고 했으니까 가끔씩은 이미 만들어둔 것도 한번 공유해봐요. 재밌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 혹시 모르지 너의 취미가 그대로 너의 진로가 될지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로 작곡하다가 이제 돈 받고 믹싱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어요. 혹시 공포 테마로 에이더스 팬게임 만들어도 해주시나요? 그럼 해야지. 그럴 경우는 해야겠죠? 아무래도. 대신에 절대 부담감을 갖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오지 마세요. 천천히 어마어마한 여유를 갖고 언젠간 나오게 하세요. 언젠간. 우리 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 너가 바쁘면 안 돼. 취미로만 즐겨. 이걸 일로 받으면 안 돼요. 혹시 트라이브9 지나갔나요? 어? 없는데요? 너 뭐 올렸니? 잠깐만요. 잠깐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브9이요? 어래? 5시에 올렸는데 마슈마로가 먹어버렸구나 봐요. 몰라. 혹시 모르지. 찾아볼게. 기다려봐요. 써줬는데 내가 못 읽은 거면 내 잘못이 맞으니까. 레몬그랩 받고 이것도 받고 작가님 받고 4회차 받고 진짜 안 왔어. 진짜로 마슈마로가 서버가 요즘 이상하거든? 먹었나봐요. 저장해둔 거 있으면 지금 줘요. 읽어줄게. 시간 남았어. 읽어줄게. 보통 내가 너희들을 알거든? 우리 루루들 이런 거 쓸 때 보통 메모장이나 한글 파일로 길게 적은 다음에 복붙하잖아요. 그죠? 장문에 편지 보내듯이 하잖아.
기다리고 있을게. 괜찮아. 이런 것까지 탐문 탐색하는 줄 몰랐어요. 아, 적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하이큐 사쿠사를 아십니까? 보스급 언급해놓고 서사가 한 화뿐이었던. 사쿠사? 제가 자부자는 아는데 사쿠사 모르겠습니다. 하이큐 사쿠사. 아! 이거 뭐예요? 그 아까 전에 밀그램 히리사키 시도. 얘는 눈 밑에 있는 점이 얘는 그거 올라가는데 그대로? 둘이 같은 타투 그 기계 썼나 보다. 신기합니다. 왔다. 보냈어용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왔네요. 자, 오늘의 찐막! 찐찐찐막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트라이브 나인이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예, 저희 게임 아세요. 위키 들어가면 제일 상단에 섭종 카운트다운 달렸어요. 그래도 애니는 남아있으니까 하고 써봅니다. 비록 애니메이션도 첩찬이 망했습니다만. 예. 제가 외전으로 보고 싶은 캐릭터는 바로 카즈키와 큐입니다. 트라이브 나인. 트라이브 나인. 카즈키. 이거는 무슨 게임인가요? 약간 단간론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림체가? 아오야마 카즈키. 아, 같은 회사 맞아? 오, 나 나름 눈썰미 좋은데? 그랑 큐. 살인 야구인 척 단간론파 하는 게임이에요. 야구 게임이구나, 그럼. 아무튼 요런 느낌입니다. 확실한 그림체다, 진짜. 이거 왜 이거 좀 많이 잠깐만, 이거 혹시 논란 많은 게임이니? 다들 지금 뭐니까 굉장히 이를 꾹 앙담은 같은데 저거 죽어 진짜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제가 외전으로 보고 싶은 캐릭터는 바로 카즈키와 큐입니다. 카즈키는 헤어스타일과 얼굴, 속을 알 수 없는 성격, 명석한 눈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주인공이 사고 칠 때 일행을 이끕니다. 설명 없이 단독 행동에서 의심을 살 때가 많지만 알고 보면 제일 든든한 아군. 주인공 일행도 대부분 이 녀석의 지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 대체 왜 주인공이 아닌지. 애니는 과거 시점이라 게임 주인공도 나오지 않아요. 세계관과 나올 예정인 캐릭터들을 미리 보여주긴 애니 주인공을 포함해 나오지 못한 캐릭터들이 많아서 그냥 저 둘 얘기만 담았어요. 큐가 대체 누구냐면요, 카즈키와 함께 비운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인간 병기로 성장한 친구입니다. 아, 윈터솔저군요. 그 뒤 카즈키가 구원받고 함께 자취를 감췄다가 큐라는 가명으로 게임에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둘이 자취를 감췄던 때 이야기, 왜 큐라는 이름이 되었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둘의 힘입니다. 둘의 미래입니다. 스토리가 다 뜨지도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 엔딩이라면 친구를 두고 어떻게 살아간지도 알고 싶고, 둘 다 살아남았다면 악역에 의해 살인병기 시절의 기억을 잃은 큐와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해요. 망겜 얘기 좀 양심 없지 않나 해서 닌자보이 란타로인가? 맞나? 닌자보이 란타로 준비했는데 앞에서 이미 망한 거 스포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적다 보니까 분량이 다 차지요. 차지어요. 미안, 키리마루. 그나마 가장 잘생기네. 앞서 말했듯 닌타마 란타로 키리마루입니다.
주인공 일행 중 가장 혼자 전쟁 고아라는 어두운 과거를 가졌습니다. 생존을 위해 돈을 밝히고 맞아요. 돈 엄청 좋아합니다. 열심히 알바하면서 살아가는 아이. 이 아이가 가족들과 함께하던 일생이 궁금하고 이 아이의 장래가 궁금합니다. 스도이라는 원작 작가가 말하는 비공식 설정도 있지만 그걸로 부족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근데 이건 유아용 애니라서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유아용이 아니게 돼버리는. 남 모르게 눈물을 쩍이며 약해지지 마라. 나 이거 왜 기억나냐? 추억이군. 그리고 이 Q에 대해서 딱 듣자마자 이거 있잖아요. 인간 병기로 성장한 친구입니다. 어 기억이 없잖아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어떤 연구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살인병기를 키우는 그런 시설에 납치 같은 걸 당했다가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의 코드 번호가 부여되고 A, B, C, D, E, F, G만큼 다 했다가 이제 얘가 Q 차례 때 이제 밖을 나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Q가 이제 17번째잖아요. 얘가 17차 실험에 성공한 애여가지고 Q로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닐까? 그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연상되는 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 또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달라고 해라. 그때 이름이 따로 있고 그때 악명으로 Q라는 가명으로 갱생해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지가 Q를 바꾼 거구나. 왜? 그걸 수도 있겠다. 의미가 말 그대로 퀘스천을 키울 수도 있겠다. 봐봐. 누군지 나를 몰라야 되잖아. 그지? 자, 누가 나를 몰라야 돼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무엇을 몰라 할 때 우리 뭐 해요? Q&A 하죠. Q&A가 되는 거죠. 그래서 Q다. 얘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Q. 라는 망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 밝히게 되면은 그때 이제 Q가 아니라 A가 돼버리는. 한번 오따꾸 망상을 해봤습니다. 오따크, 맞따크, 오따크. 자, 이상으로 이번 4회차 탐문수요 자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재미난 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딴딴. 자, 그러면 이제 올려볼까요? 자, 올려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와. 이번 거는 고봉밥으로 가득가득 채워졌네요. 다음은 언제예요? 2주 뒤겠죠? 다음은 2주 뒤인데 이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제를 생각하기 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가 좀 고민돼서 이걸 좀 더 고민하고 그 이후에 또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할 말이 많으셨구나. 그럼요. 다들 할 말이 많았겠지. 당연하지. 잘못 눌렀어. 잘못 누를 뻔했어. 잘못 눌러가지고 컨텐츠 공개될 뻔했네. 안 돼, 안 돼. 저건 아직 공개되면 안 돼. 해결사님 궁금한 외전 뭐였나요? 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스네이프 똑같이 궁금했었고요. 또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롱리 외전으로 나면 좋겠다 싶었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그때 얘기한 거. 프리퀄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오늘 정말 아, 새로운 세누리 핑크. 얘기들이 그래도 많았네요. 그죠. 외전으로 궁금한 건 세누리 핑크, 프리퀄로 궁금한 게 이제 좀 뭐랄까 그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런 것들. 사실 아포칼립스가 벌어진 사태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벌어지기 이전의 상황부터가 좀 약간 서술되면 그것도 재밌거든. 어. 그냥 2086년 세상이 멸망했다. 이거 말고 2085년부터 이야기가 좀 나오면 재밌어요. 뭐 바이러스가 퍼졌고 뭐 핵전쟁이 벌어졌고 뭐 그 준비 과정의 그 긴박함. 음. 나는 개인적으로 공포 요소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인물들 간 그다음에 그런 약간 극적인 그 긴장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지우학? 나는 전설이다 나 28일 후 이런 작품들이 생각나네요. 아! 나는 전설이다 2 찌라시가 있었는데? 돌았었어. 진짜야. 진짜로 나는 전설이다 찌라시가 좀 있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애가 점점 죽어가는. 자, 그래서 또 궁금한 캐릭터라. 뭐가 있을까요? 뭔가 지금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하나를 좀 꼽기가 어렵긴 해. 음. 애매합니다. 보면서 오 이거 맛있겠다 싶으셨던 건요. 아, 맛있겠다 싶었던 거. 사실 제일 맛있는 건 스네이프 이야기라. 아, 오늘 것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라. 의외로 저는 그 게이바를 갈 수밖에 없었던 오란고교 사교 클럽의 하루희의 아버지 이야기가 가장 좀 순애네? 사유 순애.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던가요? 오케이, 부금지 종료. 밀리그램이요. 쿠라마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내가 너무 현실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쿠라마 안 나와도 된다 생각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아니 쿠라마 걔가 제일 승리자라니까? 걔가 제일 잘 나가요. 캐데온도 있지. 캐데온도 근데 나올 예정일 것 같아가지고 뭔가 맛있다기보다는 좀 예상이 된다? 느낌? 어떤 인생 살려면 저는 쿠라마 고를 것 같긴 해요. 다른 그러니까 애들 순애를 보시면 쿠라마도 원하게 돼요. 그치. 왜 나만 이런 게 좀 있긴 해. 그치. 그건 있긴 한데 이제 안 본 입장으로서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보신 분과 안 본 저와는 이제 좀 크나큰 격차가 있겠죠. 스네이프 논문 그죠. 스네이프 안 나올 수가 없긴 해. 이 제임스 포터 이 나쁜.
그리고 좀 놀란 점, 하울이 움직인 성이 원작이 있었다는 점. 난 그건 진짜 좀 놀랐어요. 그게 되게 의외가 있다 나는. 맞아요. 처음 알았어요. 그럼 다른 것들도 좀 있나? 약간 원령공주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브리 작품들 다 토토로도 혹시 그거 있나? 소피가 좀 더 능력 있는 걸로 나온다고요? 아 그럼 진짜 하울 좀 때리고 싶겠다. 등짝이 크게 해리의 행동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날아가지고 그 눈을 보고 심란해져서 한 깊은 한숨 내뱉는 세비루스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거 너무 K식 K식 세비루스 아니요? K식 세비루스 스네이프잖아요 이거는. 아우 하는 건 그냥 너무 K화잖아.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강력 스포긴 하지만은 그 죽음의 성물 2에서 이제 그 스네이프의 눈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을 볼 수 있는 그 세숫대에다가 떨어진 다음에 기억을 보잖아요. 나 근데 거기서 스네이프가 덤블도어한테 hide them 이제 해가지고 hide them 이제 다 숨겨주세요 이러잖아요. 진짜 걔네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잖아. 걔네 가족들 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덤블도어 씨 이렇게 거의 울면서 빌잖아. 나 이때 너무 진짜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설의 그 장면 스파크 파트라놈 붕붕 네 암사슴 나와. 네네. 그다음에 설마 아직도? Always. 쾅쾅쾅쾅쾅쾅 쾅쾅쾅쾅쾅쾅 세버지 스버지 근데 진짜 모든 게 이상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처음에 솔직히 마법사의 돌 영화부터 그냥 대놓고 그냥 스네이프가 되게 악역처럼 나오고 누가 봐도 수상하게 나왔는데 자꾸 뭔가 시비도 걸어 빡치게 해 짜증나게 해 근데 또 지켜줘. 얘 왜 저러지? 약간 저게 츤데레구나 싶었는데 저게 츤데레가 아니라 저게 알고 보니까 진정한 수호천사 수네파였던 거예요. 모든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광광광광 쓴 뭐지야. 마법사의 돌 퀴디치 경기 때부터 나를 위해서 그냥 모든 걸 그냥 정말 솔직히 우리가 해리 입장에서 영화를 봤지 스네이프 교수 입장으로서는 안 봤잖아요. 진짜 그거를 그 모든 걸 알고 연기하고 계시던 이제 그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 배우분은 진짜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진짜 스네이프 교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보루토 아닐까? 그냥 좀 화가 머리끝까지 안 날 때는 그래도 나루토 자식이니까 봐줘야 되는 그냥. 앨런 링먼 보고 싶습니다 진짜. 빨리 환생해주세요 앨런 링먼 제발요. 자, 아무튼 오늘 딱 시간이 마칠 때가 되었네요. 기가 막혔다. 신기하게 분량 조절이 잘 돼가지고 오늘은 2시간 컷이 딱 됐네요. 야,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네요. 딱 탐문수요 조사가 하루 콘텐츠로 쓰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었다.
고봉밥이 많으니까 재밌었어요. 진짜 뭐랄까 진짜 그 오타쿠의 마인드를 꾹꾹 눌러 담은 그게 잘 보였어요. 다음 주제요. 다음 주제 저희 멤버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유준 형한테. 근데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뭔지 물어보지 마세요.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뭔지 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해도 가서 우연님이 뭐 말했다면서요 이러면은요 그거 타선급이니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이만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을지 안 정했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내일 같은 시간 돌아옵니다. 빠바 안녕 딴